안녕하세요. 플러터를 사랑하는 작은 개발자입니다. 이번 구글 I/O에서는 플러터 3.0을 출시하였습니다. 아주 쭉쭉 나가고 있어요. 1년 만에 2버전에서 3버전으로 버전업이 된 건데요. 우리가 모두 놀랄만한 큰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개선을 하여서 3.0으로 업데이트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개발자는 놀고 있지 않았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플러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넓은 분야에서의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작은 개발자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업데이트 탑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맥 실리콘 지원입니다. 애플은 인텔에서 벗어나 M1이라는 새로운 CPU를 탑재하기 시작하였죠.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개발을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애플 실리콘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플러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설정이 더 복잡하기도 하고 로제타를 이용해서 속도가 느리기까지 했습니다. 플러터 3.0부터는 이제 네이티브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몇 배는 빨라졌어요. 개발이 더 편리해졌다라는 말이죠. 저도 신나서 바로 3.0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뭔가 잘 안 됐었습니다. 해결책이나 방법이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파일 속도뿐만 아니라 iOS 앱을 릴리즈하는 방법도 간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플랫폼의 지원입니다. 플러터의 장점은 멀티 플랫폼에 있었죠. iOS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웹앱이나 데스크탑용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프로덕트에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고 리눅스와 애플을 위한 데스크톱 앱도 정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입력이라든지 안정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작지만 다양한 개선들도 있었습니다. 플러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 앱 개발일 거예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더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멀티 플랫폼에 대한 계속되는 시도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언젠가는 웹과 데스크톱 앱에서도 플러터를 사용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크래시리스틱스 지원입니다. 앱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동으로 보고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전에는 제대로 된 오류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파일, 어떤 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안 되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드디어 지원하게 되었어요.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트리얼 디자인 3의 지원입니다. 매트리얼 디자인은 구글에서 제공되는 디자인 가이드고 안드로이드의 업데이트와 함께 개선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매트리얼 디자인 3의 새로운 디자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위젯들은 플러터 프레임워크 안에 내장되어 기본 위젯으로만 앱을 만들어도 플러터로 만드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을 정도예요. 플러터 3.0을 사용하면 플랫폼의 종류나 버전과 관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이어베이스의 정식 지원입니다. 플러터는 쉽고 빠르게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파이어베이스도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이 두 프로덕트가 협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기존에는 플러터 파이어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로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더 나은 사용 설명서와 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더 많은 예제를 지원합니다. 해피패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광고, 백그라운드 서비스, 지오로케이션, 웹소켓 등 다양한 예제를 보여줍니다. 파이어베이스를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파이어 UI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코드랩을 통해 더 쉬운 예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러터와 함께 다트가 개선되었습니다. 다트는 플러터에만 사용되는 플러터와 한몸 같은 언어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랫동안 개선된 자바의 경우 더 이상 개선할 것도 없어 보여서 한번 배우면 되지만 다트는 그렇지 않죠. 다트는 개선될 점이 아직도 많아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개발을 배우면서 플러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더 편리하기 위해 개선된다는 점은 좋네요. 여덟 번째는 성능 개선입니다. iOS에서 120프레임까지 지원이라든지 웹에서 이미지 디코딩 속도의 개선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화면을 그리는 부분에서 성능 개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러터는 네이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도 네이티브에 비해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광고 기능의 개선입니다. 플러터로 앱을 만들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광고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앱을 아무리 편리하게 만들어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번 광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광고를 더 빠른 속도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전면 광고도 쉽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OS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광고 정책에 따라 타겟팅 광고를 위한 사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열 번째는 게임 툴킷 제공입니다.
이번 구글 I/O에서 플러터로 만든 핀볼 게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플러터가 단지 앱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게임 프레임워크로도 동작할 수 있게 캐주얼 게임 툴킷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은 잘 못하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플러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이번 업데이트의 굵직한 부분은 모두 다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플러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크게 개편되어서 볼만한 화면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볼 수 있고 샘플 코드나 플러터를 사용한 프로젝트 등 지금 플러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플러터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플러터의 장점과 단점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이번 플러터 3.0을 보면서 더 뚜렷해졌습니다. 빠르게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싶다면 플러터의 적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프로덕션 레벨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네이티브 솔루션만큼 빠르거나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PC용 앱은 예전부터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한글 입력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 한국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이번 플러터 3.0을 통해 해결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직접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는 해요. 플러터 팀이 늘 말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계속 플러터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멀티 플랫폼 지원이라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계속 플러터를 파볼 생각이에요. 플러터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모두 플러터로 즐거운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